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현충일 아침입니다. 잘 쉬고 계시나요? 테슬라는 오늘도 쉬지 않고 올랐어요. 테슬라의 중국과 유럽 판매량 아주 중요하죠. 이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고요. 현재의 주가 반등세가 지속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빠졌습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서비스업 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기존 고점이 13,200선이었습니다. 최근 이틀 연속 13,200선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도주였던 엔비디아도 오늘 쉬어가고 애플 역시 오늘 하락하는 바람에 역시나 나스닥 13,200선의 기술적 저항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표는요. 나스닥 대형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장이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미국의 5월달 ISM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달보다 낮아진 PMI 지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50을 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비스업 쪽에는 확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엔데믹을 선언한 상황으로서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아직까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가도 계속해서 70불대 초반에서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전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속해서 감산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러면서 유가가 소폭 오르긴 했는데 그 오르는 폭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주식도 장중 강세를 보였으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날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혼합 현실 헤드셋을 공개한 애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워치 이후 9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이라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7년 이상 개발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퀄리티가 높은 혼합 현실 헤드셋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출시 가격이 456만 원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주가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장은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장이 하락으로 마감했을 때는 헬스케어랑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왔고 자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오늘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오늘 반도체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좀 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상승률이 더욱더 높았는데요. 차기 주도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전고점이 13,200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고점에 지금 다음 모습이라서 충분히 기술적 하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3월 달부터 근 6개월, 근 3개월간 캐주얼 상승세를 보였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 반등세에 비슷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12월 달부터 1월 말까지 상승해서 2월 달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충분히 이런 하락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현재는 그래도 정고점의 다음 모습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가 이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를 넘어서서 13,300, 13,40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아트라운 TV에서 4월 달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죠. 이 작은 박스권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면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 석 달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51선 주황색 선과 주가가 많은 괴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괴리를 좁히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된 가운데 이제 중요한 이슈는 FOMC 금리 발표가 되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있겠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역시 다음 주 13일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고 그 다음날 FOMC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에 주가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번 달에 발표되었던 4월 미국 CPI 지수는 4.9%가 나왔었어요. 헤드라인 CPI가. 자, 오랜만에 4%대로 내려왔는데 이번 달 역시 한 4%대 막 중반까지 내려온다면은 FOMC는 충분히 금리를 동결하는 발표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2월 14일에 있을 FOMC에는요, 금리 동결 전망이 확실히 높은 상황이에요. 78.3%입니다. 자, 그러니까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이,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정도 될 확률이 21.7%예요. 자,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 확률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7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26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51%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은 일단 6월 달은 한번 쉬어보자라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고, 다만 7월 달, 9월 달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남겨두겠다, 여지를 남겨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파월 연주장도 다음 주에 이러한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금리는 동결되었지만 아직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 장중 상당히 높게 주가가 오르다가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이후로 주가가 또 급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튼 아직까지는 한 치 앞도 모를 그런 매크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잘 참고 투자를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최근 3개월간의 등락률을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불건전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그었을 때 이 왼쪽 상단만 상당히 잘 오르는 모습이죠.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은 엔비디아로서 지난 3개월간 66%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 보여주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0%, 구글, 메타, 아마존도 뭐 30에서 40% 정도 올랐고, 테슬라도 12% 정도 올랐는데요. 최근에는 테슬라가 가장 많이 잘 오르고 있죠. 아무튼 AI 관련된 빅테크 주식들만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불건전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5%를 넘은 상황이어서 상당히 고금리 상황에서도 성장주가 기술주가 부침을 겪을 법도 한데 이를 다 뛰어넘고 이렇게 크나큰 상승률을 만들어 주었어요. 분명히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들은요, 투자자들이 일찍 알아보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현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주가를 잠시 살펴보면요, 한 419불 고점을 찍고 400불대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렇게 삼각 수렴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장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엔비디아의 굼뜨는 모습과 테슬라의 상승을 보면 주도주 자리를 테슬라나 다른 주식에게 넘겨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TTN 기준으로는 PER 값이 200이지만 포워드 PE 기준으로는 50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에서도 그 다음 분기에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주가 상승세는 또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MR 헤드셋을 출시한 애플 주가도 잠시 살펴보면요, 최근 오늘 역사적 고점을 한번 찍었어요. 180만 5불까지 오르면서 전고점을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애플 주가의 모습을 보면 나스닥 대장주들은 큰 하락이 있으면요, 무조건 가져가 가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는 플랫폼 산업 시대가 됐습니다.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은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대형 성장주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런 주식은요, 무조건 포트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무튼 애플도 지금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애플보다는 훨씬 더 들쑥날쑥한 모습이죠. 하지만 한번 치고 오르기 시작하면 애플보다 훨씬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점은 최근 급등한 엔비디아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가 최근 고점 징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계속해서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십자봉의 음봉이 나오면서 안 좋은 봉이 하나 출현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요, 자, 220불대에 생명선이 있습니다. 네크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그 선에 닿아 있는 모습이에요. 자, 220불대를 강력하게 뚫어낼 수 있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30불, 240불, 특히 한 243불까지 정도 올라 주어야지 자, 이 생명선을 뚫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테슬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현재 테슬라 주가의 과도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EV가 차지하고 있는 EV 침투율은요, 한 10%대예요. 그러니까 신차 중 10대 중에 한 대가 이제 전기차가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EV 침투율에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EV 침투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도 급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EV 침투율이 10%대인데요. 이런 캐즘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캐즘이라는 구간은 이런 얼리 마켓 선구자 시장에서요. 매스 마켓,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기꺼이 구매하는 시장이 되겠죠. 현재 스마트폰이라든지 TV, 세탁기 뭐 이런 시장이 되겠어요. 이런 완숙한 시장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15%의 캐즘이라는 벽이 있는데요. 현재 10%대의 침투율이니까 15%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매스 마켓으로 EV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과도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를 넘어서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그 벽이 아직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충분히 횡보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저께 방송 때 미국 내 시장에서 모델 3 가격이 지금 3만 불대 이하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보조금 7,500불과 각 주정부의 2,000에서 5,000불에 달하는 보조금을 적용을 하게 되면 모델 3 가격이 뭐 25,000불대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테슬라 홈페이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5,000불대 차량 이미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런 매스 마켓, 그러니까 누구나 구매하는 이런 시장으로 이동하는데 최대 진입 장벽으로 역할을 했던 이 가격 요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가격이면 내연기관 차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경쟁성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그리고 향후 자율주행 성능이 들어갈 이러한 컴퓨터적인 성능으로 보나 모델 3,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델들이 훨씬 좋죠. 이렇게 되면 이 캐즘 구간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EV 침투율은요, 급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재 15%가 안 되는 이런 BEV, 그러니까 배터리 EV 침투율 10%대에는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의 요인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미 15%를 넘어서 20%, 30% 오르게 되면 그때는 테슬라라든지 구조적 성장주 투자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아직 테슬라 가격이 최근 큰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계속해서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판매량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기가 상하이의 5월 판매량이 나왔어요. 자, 77,695대를 판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을 포함한 물량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바로 2023년 월별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녹색이 2022년 작년 판매량이에요. 자, 1, 2, 3, 4, 5월달 지금 5개월 동안 모두 2022년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테슬라 기가 상하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요, 전월이 75,842대였는데 2.4%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착실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기가 상하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가 상하이는 매분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4월달, 5월달 판매량이 그 전분기였던 1분기의 1, 2월달 판매량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3월달 판매량이 이때 빨간색이죠. 이 88,000대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 정도의 숫자가 6월달에 나오게 되면요, 약 9만 대 정도 이상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분기 23만 3천 대 정도 판매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분기를 뛰어넘는 그런 2분기 판매량이 기가 상하이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분기 판매 실적이요, 1분기 대비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유럽도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메인 마켓은 저머니,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5월달 판매량이 5,265대가 독일 시장에서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5월 로켓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85%나 증가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유럽 전체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쾌조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올해 충분히 유럽에서 50% 이상 인도량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럽에서의 등록 대수, 그러니까 딜리버리량은요, 2분기 한 10만 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1분기 이미 9만 한 4천 대 정도 보여주면서 지난 2022년 1분기 5만 9천 대보다도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2분기에는 기가 상하이가 잠시 문을 닫으면서 코로나 때문이었죠. 26,000대밖에 유럽에 인도를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엔데믹이 되었으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10만 대 가까이도 지금 유럽에 판매가 될 예정이에요. 자, 이 두 숫자를 더해보면은 19만 3천 대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두 개 분기 만에 그러니까 상반기 만에 거의 작년 전체 물량이 빨간색 색선이 작년 2022년 전체 물량이거든요. 전체 유럽 판매량에 거의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유럽 전체 판매량 1년 전체 판매량의 84%에 도달한 상황이에요. 단 2분기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이렇게 두 개 가장 EV에 있어서 선진 시장이죠. 이렇게 잘 판매가 되고 있는 테슬라를 보고 있으니까 올해도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역시 중요한 거는 2분기 전체 인도량이 몇 개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도량을 가장 잘 맞추는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 약 한 43만 9천 대를 보고 있어요. 1분기 대비해서는 약 한 16,000대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44만 7천 대예요.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는 건 좀 우려가 되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난 1분기에 문제가 되었던 게 모델 SX 인도량이었죠. 이게 한 10,000대 좀 넘는 모습이 나왔는데 생산은 거의 2만 대가량 되면서 재고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2분기에 한 못해도 한 15,000대 이상은 모델 SX가 인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아직도 10,000대 초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모델 SX가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유럽에도 인도가 시작됐고 아시아 쪽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딜리버리 수량도 중요하지만 2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진율을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반기 가이던스가 되겠어요. 게리 블랙에 따르면 2분기에 아무래도 그로스 오토 마진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에 따른 매출 총이익률이 바텀을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테슬라 주가가 잘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프로핏이 2분기에 3배 이를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때는요 아마 7월 말이 될 것 같은데 마진율을 전분기 정도 유지하거나 전분기보다 높은 마진율이 나오면 주가가 껑충 뛸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에너지 분야 수익까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라면 금상첨화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 반등세 계속 이어갈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테슬라 주가 20% 30% 수익 보려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10배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10배 가까운 수익을 향후 한 못해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2020년에 급등의 추억이 있었죠. 2019년부터 모델 Y가 생산이 되고 특히 기가 상하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2020년에 바야흐로 테슬라 주가가 껑충 뛰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주가 상승이 2020년에 한 해 동안 74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47% 오르는 동안 743%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2020년은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로 유명하죠. 코로나가 나오니까 미국 정부에서 돈을 엄청 풀었었습니다. 바로 QE라고 하죠. 양적 완화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테슬라 숏 세력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적 완화 때문에 700% 이상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하는 건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모델 Y의 전폭적인 판매가 있었어요. 모델 Y는 컴팩트 SUV죠. 글로벌 차량 시장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시장에 진출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4분기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바로 사이버트럭 런치예요. 자, 어제 확인된 기가 텍사스의 사진을 보면요. 자, 이런 사진이 목격이 되었어요. 사이버트럭의 이 뒷바퀴에 주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이 시험 가동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죠. 픽업 트럭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마켓 중에 하나이죠. 사이버 트럭이 내년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 내년에도 이런 주가 상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200불 이상으로 올라왔지만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을 기약하면서 착실히 차곡차곡 주식을 쌓아갈 순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최근 3개월간의 등락률을 보면 불건전하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하락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상승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기술주에서 전통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에도 약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사진을 상기하면서 잘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투자가 너무 어려우시면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에 너무 힘드시면 아트란TV 유료 멤버십 VIP 클럽에 꼭 가입해 보세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